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세입니다. 장도 끝났고 이제 저녁 시간이고 퇴근 무렵일 겁니다. 퇴근 잘 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뭐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진짜 위기랍니다. 위기. 진짜 위기다. 항상 위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언론에서는 진짜로 위기다 하는데 초격차에서 이제 추격자로 바뀌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 지난 13일에 이재용 회장이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내놓은 주문이라고 합니다. 메타, 아마존, 퀄컴 등등 해서 이제 빅테크 이제 CEO들 만났어요. 한 30여 건 정도 공식 미팅을 이제 소화하고 이제 강행군이었죠. 좀 빡세게 다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 안팎의 위기감이 큰 상황인데 직접 총대를 메고 해외 영업을 뛴 출장이라는 그런 상징성 못지않게 삼성답게라는 그런 말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아 보였다 그럽니다. 지금의 삼성을 두고 삼성답지 않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쏟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에게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현재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재편되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지금 뭐 초격차는커녕 하이닉스한테도 빼앗긴 주도권을 숨을 헐떡이면서 쫓아가는 추격자다. 추격자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 30년을 지켜온 메모리 최강자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마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시장에서 대만 TSMC의 격차가 점점 또 벌어지고 있고 2등 자리마저도 위태롭다. 그리고 효자인 모바일 사업도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등 자리를 애플에 내줬고요. 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던 삼성인데 정기 인사철도 아닌 지난달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그 파트 쪽에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를 또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과감한 투자, 뭐 초격차, 뭐 그런 기술력, 이 빈틈없는 관리로 대표되는 삼성의 모습은 찾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여러분. 사이클 산업인 만큼 당장은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죠. 착시를 경계해야 하고 업황이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서는 시기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건이라는 그 신화가 막을 내린 이후 골마있던 내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터지는 것 같다. 지난 3월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사인 하나가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세너지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5세대 HBM3 실물에 남긴 친필 사인이었다고 하네요. 친필 사인. 사인이었고 그는 젠슨 승인이라고 뚜박뚜박 썼습니다. 젠슨 승인. 이 사인을 대중에 공개한 건 삼성 측인데 한진만 그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 부사장인데요. 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젠스랑 그 승인 도장 찍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HBM3하고 HBM3 8단, 12단의 그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경쟁사 하이닉스는 이미 22년 6월부터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해 왔고요. 올해 3월부터 엔비디아 탑로드 HBM3의 8단을 이제 공급 중이랍니다. 삼성이 그 승인의 그 승인, 이 사인에 흥분한 거는 이 품질 테스트 통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시장도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2달쯤 뒤에 로이터 통신 보도가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발열 등 문제로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주가는 3% 넘게 빠집니다. 다시 열흘 남짓 지난 이달 초에 젠슨 황이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도 HBM 파트너인가 라는 질문에 삼성과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주가는 뛰었지만 아직까지는 후속 소식은 없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대한민국 독보적인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이 이 젠슨왕의 사인 하나,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의 그 작황,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램은 정보를 읽고 쓰고 저장하는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런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죠. HBM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챗 GPT 등 그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서인데, 이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하고 추론에 특화된 그 반도체 AI 가속기, 이거는 GPU 여기에다 여러 개의 HBM을 장착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곳이 바로 엔비디아고, 동시에 여러 병력을 처리할 수 있는 자사의 GPU를 토대로 해서 AI 가속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대당 6천만 원이 넘지만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D램 내에서 이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2년에는 2.6%, 지난해 8.4%, 그리고 올해는 20.1%까지 높아진 걸로 본답니다. 직접 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곳은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죠. TSMC인데, 이 설계를 하는 엔비디아의 낙점을 받아야 자사 HBM을 납품할 수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너도 나도 젠슨왕에 애걸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MS,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등 기업에 등극한 것은 애정된 수순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 젠슨왕이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해온 그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좀 밀립니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엘 AI 가속기에는 그 하이닉스의 제품과 함께 마이크론에 5세대 HBM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아주 좀 난처한가 봐요. 익히 알려진 대로 삼성이 처음부터 HBM에 뒤처져 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2세대하고 3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게 누구냐? 삼성이에요. 그런데 2019년 돌연 HBM 그 연구 개발팀을 해체를 한대. 이거 완전 미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당시는 AI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무르익기 전이었는데,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GPT를 내놓은 게 22년 10월이고요. 그때만 해도 AI 시장이 이렇게 급행차한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업계 고위 인사는 생산 라인을 희생하는 그런 큰 비용을 치르면서 안정적 수요처가 있는 디램 대신에 HBM에 계속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예상도 제대로 못했고, 전망은 아주 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2019년만 해체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면 달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초격제 삼성이 추격자로 전략하는 뼈아픈 실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리더라면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1등 기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도 있어요. 뭐 카이스트 총장인데, 그는 보잉과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등등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만 강조하다가 정점에서 미끄러진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안정적인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은 직원들 역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하던 일만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메모리 감산을 하지 않던 삼성이 작년 4월 버티지 못하고 감산을 선언한 선택, 미래기술연구를 책임지는 종합기술원 일부 역할의 사업부 이관, 10년 후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작년 연말에 신설했던 미래사업기획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위상, 쥐어짜기식 위기 대응 등이 모두 HBM 연구팀 해체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해석도 많대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가까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편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갑자기 진짜 추격차가 아니라 추격자가 돼가지고 참 씁쓸하네요.